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김장날 시댁에 오기를 싫어하는 며느리와 김칫물 튀기며 한판 다툼을 한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손가락이 떨렸다. 아니, 화가 나서 떨린 건지도 모른다. 작년 김장날을 잊을 수가 없다. 며느리가 딱 1시간 있다가 가버린 날. 나는 밤 11시까지 혼자 배추를 버무렸다. 그래도 올해는 다를 거라고 혹시 모르니까 물어는 봐야지 싶어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가, 올해 김장은 언제 할까? 대답이 없었다. 3초, 4초, 5초. 숨소리만 들렸다. 어머님 편한 날에 하세요. 편한 날? 웃기는 소리. 그럼 내가 좀 정해. 주인인데. 또 침묵. 이 침묵이 나를 미치게 만든다. 차라리 싫다고 해. 안 하겠다고 해. 이렇게 애매하게 구는 게 제일 밉다.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본다고? 김장을 생각해봐. 전화를 끊고 나서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다. 튕겨나간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액정에 금이 갔다. 창밖을 봤다. 날씨가 흐렸다. 김장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 혼자 하면 되지. 원래 혼자 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아들 민수가 만든 가족 단톡방. 이름이 우리 가족이다. 하트 표시까지 붙여놨더라. 웃긴다. 가족이면 김장도 같이 하는 거 아닌가. 작년에 쉼 포기했는데 올해는 좀 줄일까? 메시지를 보내고 5분을 기다렸다. 읽은 표시가 떴다. 며느리가 읽었다. 근데 답이 없다. 10분이 지났다. 20분이 지났다. 화면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내가 한심했다. 그때 며느리한테서 메시지가 왔다. 작년 김치도 아직 많아요, 어머님. 웃는 얼굴 2개.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많다고?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배추 심포기 절이고 양념 만들고 손에 물집 잡히면서 버무린 김치가 많다고? 그럼 버리라는 소리야? 아니면 사 먹자는 거야?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다. 다시 쓰고 또 지웠다. 그래, 알았어. 딱 5글자만 보냈다. 친구 성희한테 전화했다. 만나서 소주를 마셨다. 김치가 많대. 내가 담근 김치가. 한 잔을 들이켰다. 목이 타들어갔다. 며느리란 게 그 집 김장 냄새도 모르고 자라서 그런가. 겨울이 오기 전 온 동네가 고춧가루 냄새로 하나 되던 그 시절을. 이웃이 배추 절이면 소금 빌려주고 젓갈이 모자라면 나눠 쓰고 소주잔을 탁 내려놓았다. 요즘 애들은 다 사 먹으니까 모르지. 클릭 한 번이면 배달되는데. 성희가 한숨을 쉬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결국 자기 편 없으면 서러운 거야. 집에 돌아와서 가족 단톡방을 또 봤다. 윤지가 민수한테 뭔가 쓴 것 같은데 지운 흔적이 있었다. 뭐라고 썼다가 지웠을까? 시어머니 진짜 답답해 이런 거였을까? 잠이 안 왔다. 새벽 3시에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피곤했다. 며느리랑 싸운 게 분명했다. 엄마, 윤지가 올해 김장은 정말 힘들대. 핸드폰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민수야, 너 지금 엄마한테 혼자 하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엄마, 윤지가 진짜 힘들어. 회사에서 프로젝트도 하고 애도 봐야 하고. 나는 안 힘들었을 것 같아? 목소리가 커졌다. 너 키울 때 나는 뭐 했는데? 식당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집 와서 너 숙제 봐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러면서도 김장했어. 알아, 엄마. 근데 그게 윤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전화를 끊었다. 아들이 내 편이 아니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내 편이 아니고. 거울을 봤다.
69살 할머니가 울고 있었다. 주름살 가득한 얼굴, 거친 손, 혼자 했다. 맞다. 혼자 했다. 남편 없이 아들 키우느라 식당 일하고 오면 밤늦게 김장하고 아들 대학 보내느라 명절 음식 다 혼자 준비하고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는데 나도 힘들었는데 그냥 그렇게 살았을 뿐인데 결국 혼자 하기로 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다. 배추 30포기를 샀다. 50포기는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겠고 20포기는 너무 초라해서 배추를 고르는데 옆에서 같은 동네 사는 김씨 아줌마가 말을 걸었다. 혼자 하세요? 며느리는? 그 말에 뭐라고 대답을 못했다. 며느리 있어요. 근데 안 와요. 바빠요. 며느리도 바쁘니까요. 웃으면서 말했다. 근데 웃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집에 와서 배추를 절였다. 허리가 아팠다. 작년보다 더 아픈 것 같았다. 나이를 속일 수 없구나. 배추를 씻으며 생각했다. 요즘 애들은 마트에서 사면 편하다고 하지. 클릭 한 번이면 집 앞까지 배달된다고. 근데 편하면 뭐가 남니? 정이 빠졌지. 배추 한 포기 한 포기 고르면서 올해는 민수가 좋아하는 맛으로 해야지 생각하던 그 마음이, 며느리는 맵지 않게 해줘야지 하던 그 마음이 소금물에 손을 담갔다. 따가웠다. 손에 상처가 있었나 보다. 10시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다. 오후에 잠깐 들를게요. 안 와도 돼. 어머님, 바쁜데 뭐하러 와. 전화를 끊었다. 오지 마. 제발 오지 마. 얼굴 보기 싫어. 근데 속으로는 생각했다. 와라. 제발 와라. 미안하다고 해라. 며느리가 오후 2시에 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인사도 없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대답하지 않았다. 배추를 버무리고 있었다. 며느리가 옆에 앉았다. 고무 장갑을 꼈다. 제가 할게요. 됐어. 거의 다 했어. 며느리의 손이 배추를 잡았다. 내 손 옆에서 둘이 말없이 배추를 버무렸다. 고춧가루가 날렸다. 눈이 메웠다. 눈물이 났다. 며느리도 울고 있었다. 고춧가루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침묵이 흘렀다. 배추 사이로 우리의 숨소리만 들렸다. 어머님. 며느리가 입을 열었다. 전 어머님이 무서워요. 손이 멈췄다. 무슨 소리야? 맨날 눈치 봐요. 어떻게 하면 어머님이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미움 안 받을까? 나는 너를 딸처럼. 딸처럼요? 윤지가 웃었다. 근데 그 웃음이 무서웠다. 딸한테도 그렇게 하세요? 맨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저렇게 했는데 전 어머님이 아니에요. 그때였다. 며느리가 고무장갑을 벗었다. 확 벗어서 던졌다. 고무장갑이 벽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다. 빨간 고춧가루 자국이 벽에 묻었다. 손님이 일하면 어떡해. 그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손님이요? 응. 넌 손님이잖아. 바쁜데 억지로 온 거잖아. 며느리가 일어섰다. 알았어요. 마음대로 할게요. 평생 마음대로 한 적 없는데 오늘은 마음대로 할게요. 뭐? 전 안 하겠어요. 김장. 올해도 내년에도 앞으로 쭉. 며느리가 돌아서서 걸어갔다. 현관으로.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배추를 한 움큼 집었다. 양념이 묻은 배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사실대로 말할게요. 며느리가 현관문을 잡고 돌아섰다. 작년에 김장하고 응급실 갔어요. 손목 인대 파열됐어요. 배추를 쥔 내 손이 멈췄다. 그런데 어머님은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괜찮냐고.
대신 요즘 애들은 체력이 약해 그러셨죠. 기억이 났다. 그런 적이 있었다. 그건 전 어머님이 싫은 게 아니에요. 근데 어머님은 절 싫어하시잖아요. 내가 언제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손에서 배추가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배추에서 빨간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다. 며느리가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 맨날이요. 맨날 저랑 비교하세요. 전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문이 쾅 닫혔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배추를 봤다. 빨간 양념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배추를 주었다. 손이 떨렸다. 민수가 달려왔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바닥을 닦고 있던 내 손이 멈췄다. 윤지가 울면서 집에 왔어요. 엄마는 왜 이래요? 윤지가 뭘 잘못했어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봤다. 아들이 나를 미워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잘못 안 했어. 그럼요? 그냥 미워. 솔직히 말했다. 왜 나만 힘들게 살았어야 돼? 윤지는 왜 편하게 살아? 민수가 헛웃음을 쳤다. 그게 뭔 논리예요? 논리 아니야. 감정이야. 벽에 기대 앉았다. 힘이 빠졌다. 나는 평생 혼자 했어. 너희 아빠 없이. 친정 식구들 다 멀리 있어서. 명절 때마다, 김장 때마다 다 혼자. 눈물이 났다. 근데 며느리 하나 있으면 뭐해. 전화 한 통 하는 게 이렇게 조심스러운데.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윤지도 엄마를 무서워해요. 전 윤지 편이에요. 미안하지만. 민수가 나갔다. 혼자 남았다. 김치 냄새만 가득한 부엌에. 바닥에 흩어진 배추 옆에. 일주일이 지났다. 민수한테서 연락이 없었다. 친구 성희가 집에 왔다. 며느리한테 연락 안 해? 뭐라고 해? 미안하다고. 내가 왜? 대답하면서도 내 목소리가 떨렸다. 성희가 내 손을 잡았다. 거친 손. 김장으로 더 거칠어진 손. 불레야, 넌 내가 외로운 건 알면서 왜 며느리도 외로운 건 모르니? 며느리가 뭐가 외로워? 너도 아들 있잖아. 할 말이 없었다. 내 며느리도 시집와서 혼자야. 친정 멀고 친구들 다 바쁘고 회사 끝나면 애 보느라 정신없고 너희 둘 다 외로운 거야. 근데 왜 서로를 미워하고 있니? 성희가 가고 나서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가 가득했다. 하나 꺼내 먹어봤다. 맛이 없었다. 아니, 입맛이 없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려다가 껐다.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근데 나도 억울한데.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핸드폰 액정 금 간 것처럼 내 마음도 금이 가 있었다. 파라. 김치 냄새. 한 달이 지났다.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왔다. 며느리는 없었다. 손주를 안았다. 아이가 웃었다. 할미. 눈물이 났다. 민수야, 윤지는.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어요. 민수가 아이를 안고 일어났다. 엄마, 윤지가 시댁 오는 게 무섭대요. 어머님이 무섭대요.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윤지를 딸처럼 생각했는데 딸한테 그렇게 해요? 엄마, 전 윤지 편이에요. 문이 닫혔다. 혼자 남았다. 부엌으로 갔다. 벽에 아직도 고춧가루 자국이 남아 있었다. 윤지가 던진 고무장갑의 흔적. 내가 떨어뜨린 배추 자국도 수세미로 문질렀다. 지워지지 않았다. 더 세게 문질렀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지워지지 않았다.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첫눈이었다. 핸드폰을 들었다. 며느리 번호를 눌렀다.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이 멈췄다. 결국 누르지 못했다.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가 그대로였다. 한 달 전 그 자리에 하나 꺼내서 먹었다. 잘 익었다. 맛있었다. 근데 왜 이렇게 쓸까?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대답은 없었다. 밤이 깊었다. 눈은 계속 내렸다. 나는 김치를 먹으며 울었다. 며느리도 외로울까? 나만큼? 알 수 없었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아니, 알고 싶었다. 근데 어떻게? 핸드폰을 다시 들었다. 윤지 번호를 봤다. 누르지 못했다. 또 났다. 벽에 고춧가루 자국을 봤다. 바닥에 떨어졌던 배추 생각이 났다. 우리가 던진 것들, 우리가 떨어뜨린 것들, 창밖에 눈이 쌓여갔다. 나는 그 눈을 보며 생각했다. 이렇게 우리 사이에도 무언가가 쌓여가고 있구나. 눈처럼 차갑게, 그리고 영원히 녹지 않을지도 모르게. 김치 냉장고 문을 닫았다. 겨울이 왔다. 우리 사이에도.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